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요즘 배추값이 하도 비싸다 보니 금배추라는 말이 나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 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배추값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렬로 늘어선 인부들이 배추 수확에 한창입니다. 겉잎을 뗀 배추는 한 망에 3포기씩 차곡차곡 담깁니다.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배추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도매 가격은 지난 21일 5,610원으로 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포기당 9,537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1월 상순 정도면 한 4,000원대, 그리고 11월 중순 정도가 한 3,000원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기엔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지난달까지 이어진 무더위로 인해 배추 작황이 좋지 못한 데다 출하 시기까지 늦어지면서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배추 소매 가격은 9,162원으로 이달 초보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000원 이상 비쌉니다. 많이 비싸고 일단 밭에서 우리가 밭에를 다녀봤지만 많이 망가져가지고 배추가 좀 비쌀 거예요. 작년 비해서는. 무 가격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무 한 개 소매 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3,586원으로 전년보다 1,400원 넘게 올랐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김치를 직접 담그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집에서 해먹는데 요즘은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2번째 사는 거야, 이거. 사는 게 싸. 실제로 지역마트나 전통시장에선 배추 등 김장재료 대신 김치를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김치는 누구나 먹는 거잖아요. 어느 가정이고 이거는 누구나 먹는 거기 때문에 올릴 수는 없어요. 단 덜 남는 거지. 마진을 좀 박하게 하고 이제 하여튼 이 비싸다 하면서 김치를 더 많이 팔리는 거야. 3배 정도 올랐어요.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장재료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계약 재배 물량인 배추 24,000톤과 무 9,000톤을 김장 성수기에 공급하고 고추와 마늘 등 김장재료 비축 물량도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배추와 무 등 가격 상승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도 지원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김장재료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실제 소비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30%인 1,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반려동물의 영양 사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표준화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잔디마당입니다. 사료를 먹는 반려동물을 지켜보는 반려인들의 얼굴마다 미소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반려인 대부분은 반려동물에게 어떤 사료를 어느 정도 먹여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도 단백질을 몇 그램씩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동물들은 그런 기준 같은 게 없으니까 얼만큼 먹여야 되는지, 얼마나 먹여야 되는지 이게 이 아이한테 좋은 건지를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영양 표준을 이용하다 보니 품종이나 연령 기준에 적합한 사료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 영양 표준이 없다 보니까 펫푸드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영양 표준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양 표준들을 국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제대로 접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양 표준에 벗어나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영양 균형에 근거한 반려동물 사료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 표준을 제시해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 자란 동물인 경우 아니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 아니면 번식 단계 이런 단계들을 구분해서 각각의 다른 영양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꼭 필요한 영양 수준
제시를 한 거고요. 이제 과학적으로 다르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준을 제시할 수 있었고, 나머지 연령별, 품종별 좀 다른 것들은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 규모도 2027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이 같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양을 충족시키는 완전 식품 기준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포천 지역에서 사용될 교육부 특별교부금 44억 9,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두고 포천에 교부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는데요. 특별교부금은 왕방초 옥상 보수와 일동초 외벽 보수, 관인중 체육관 전면 보수 등 지역 내 6개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포천과 가평의 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필수 소재인 리튬 등 희소 금속의 비축량이 정부 목표의 5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8월 기준 희소금속 13종의 평균 비축량은 57.51분으로 정부의 비축 목표 100일분에 한참 못 미쳤는데요. 1일분은 국내 산업계가 하루 동안 쓰는 희소금속의 양을 뜻합니다. 박 의원은 희소금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원자재이자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원이라며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비축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핵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재생에너지가 가진 잠재력과 중요성을 되새기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에서 활동 중인 우리 지역 의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는 경기도의회 양주시 지역구 김민호 의원을 만나 공공의료원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우리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상향하자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1기 예결위 때 예산을 그래도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훈수당, 참전 명예수당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또 선정되는 쾌거, 저희도 함께 다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3년간 약 9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가장 최근에 또 양주에 경사가 있었죠. 공공의료원 또 유치 결정이 났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의원님들 또 시장님,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 전체가 간절히 원했고 이제 이루어졌다는 점.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또 해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과 뜻을 모아서 열심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또 뭉클했던 순간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양주 시민들이 22만 5천 명이 서명을 해주셨어요. 해주셨고, 그리고 또 생업도 뒤로 하고 직접 또 수원도 같이 이렇게 저랑 가셨어요. 가셔서 또 담당 국장을 만나서 또 호소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물론 저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과 또 시민들 사이에 계속 의사소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으로 보면 우리 시장님부터 우리 양주의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또 저 같은 의원들, 또 우리 22만 5천이 서명해 주신 간절한 그 시민들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가 됐다는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었죠. 이번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탈락된 시들도 많은데요. 근데 그 치열했던 경쟁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희도 마음이 불안했지만 이제 선정이 되고 나니까 저희는 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정 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한 제동은 중앙정부에서 이제 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제 남은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조하고, 또 필요하면 정부에 이제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계속 이렇게 저희 뜻을 강조를 하고, 또 이제 도에서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의회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일 밤 11시 50분쯤 포천시 소을읍의 한 15층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고, 한밤중에 8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집안을 모두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났다는 거주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가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진행한 제22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공모전에서 수상했습니다.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보전 가치가 우수하지만 훼손 위기에 처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매년 선정하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은 철거 위기에 놓인 성병관리소를 응모작으로 신청했습니다. 성병관리소는 과거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강제 수용 등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곳인데요. 동두천시는 소유산 주변 지역 개발 계획에 맞춰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을 포함한 시민단체는 이곳을 보존해 역사인권 박물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상식은 오는 11월 23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천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천군은 내년도 수요조사 결과 102개 농가에서 369명이 신청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32개 농가, 근로자 99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는데요. 수요 인원은 12월 중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연천군은 일손 부족 문제가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가 늘어난 만큼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바자회가 다음 달 1일 포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바자회는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단체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는데요. 바자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생활용품, 먹거리 판매와 체험과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발달장애인 10명으로 구성된 공동체 커피 프렌즈의 푸드트럭 구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 양주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이 개장 한 달 동안 높은 예약률을 보이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은 5만 제곱미터 면적에 야영데크 13면과 오토캠핑 2면, 화장실과 샤워실 등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양주시는 지난달 23일 개장 이후 평일 예약률은 50%, 주말과 휴일은 100%를 기록했고, 오는 11월 30일까지 300여 면이 예약됐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은 주말 기준 데크 4만 원, 오토 캠핑 3만 5천 원이며 예약은 산림청 통합 예약 관리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